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입니다. 매주 목요일 동해바다 지킴이가 직접 우리 동해바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오늘은 동해해양경찰서 김환경 서장과 함께 최근 동해해역에서 추진 중인 주요 안전관리 정책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동서남북 청취자 여러분, 동해해경서장 총경 김환경입니다. 이번 주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 동해해경 주요 정책들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서장님 최근에 동해해양경찰서에서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 통제를 시행 중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어떤 구역에서 어떤 이유로 추진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네. 동해해양경찰서는 반복되는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9월 4일부터 동해시 청곡항 방파제와 삼척시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는 구조상 표면이 미끄럽고 사이가 넓어서 한번 떨어지면 자력으로 빠져나오기가 어렵고 구조도 쉽지 않은 곳입니다. 네, 실제로 테트라포드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동해 관내에서 많이 발생을 하나요? 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테트라포드 관련 사고가 193건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약 11%인 21건이 동해와 삼척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 저희는 올해 초부터 순찰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안전 펜스 설치 요청도 지속해 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이어지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9월에는 한 달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했고 10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통제 이후에도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 들어가는 분들이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실제 단속이 된 사례가 있나요? 네,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 중인데요. 지난 10월 5일 동해시 청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에서 한 번, 10월 19일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두 번, 총 3차례에 걸쳐 낚시객을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안사고 예방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르면 출입이 통제된 연안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들어갈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출입 통제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위험구역 접근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요즘 동해안에 레저보트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사고 위험도 커질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 동해안에는 낚시, 제트스키, 레저보트 등 수상 레저 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미디어나 SNS를 통해 해양 레저가 활발히 소개되면서 초보 이용자와 소형 레저기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문제는 이런 레저기구들이 대부분 크기가 작고 선체가 낮아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이 잘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레저보트가 어선이나 낚싯배와 충돌한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동해해경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동해해경은 이런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레저기구 식별 강화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의 핵심은 멀리서도 잘 보이게 하자는 것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레저기구 식별을 강화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우선 주 야간에 맞춰 각각 다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먼저 주간에는 태극기 개양 캠페인을 운영합니다. 작고 낮은 구조의 레저보트는 파도에 가려지면 정말 잘 안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선체에 태극기를 부착하면 멀리서도 식별이 훨씬 용이합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태극기를 단 레저보트는 어선에서도 훨씬 눈에 잘 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선체 태극기를 단다.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건 주간이고요. 그럼 야간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야간에는 고유도 야광 스티커 부착 캠페인을 병행합니다. 야광 스티커를 부착하고 항해 등을 밝은 색상으로 높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두운 밤바다에서도 다른 선박이 레저 보트의 위치를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픈 카카오톡 채널과 수상 레저 동호회 커뮤니티를 통해 온라인에서도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알리고 있습니다. 네. 수상 레저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지켜야 할 기본 안전 수칙이 있을까요? 네. 레저 활동은 안전이 전제될 때 진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내 위치를 다른 선박이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항해등과 야광 스티커로 내 존재를 명확히 알리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출항 전 기상 확인, 안전장구 준비, 음주 운항 금지 등 수상 레저 이용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그리고 레저보트 입출항 시에 해양경찰 기관에 신고를 해주시면 해경이 이급시 신속한 구조 등 안전관리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보죠. 최근 동해안경찰서에서 승선원 2인 이하 어선에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과 추진 배경을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2인 이하 어선의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동안 기상특보 발효되거나 특정 조건에서만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이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모든 어선은 조업 중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런 제도 개선은 3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것으로 작은 어선일수록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예, 작은 어선에서 실제로도 사고 발생이 많이 일어납니까? 네, 실제로 최근에도 안타까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주 모곡항 인근 해상에서 1인 어선 선장이 실종됐고 10월에는 양양과 고성 해역에서 1인 조업선이 전복되거나 추락해 실종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은 대부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던 경우였고 주변에 함께 있던 사람이 없어 신고나 구조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해해경은 이번 달부터 2인 이하 어선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홍보와 함께 집중 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단속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라 스스로의 생명을 지키자는 안전의식 확산입니다. 예. 어민들 사이에서 조업할 때 구명조끼가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대책이 있을까요? 네, 어민들의 작업 특성상 구명조끼를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수협, 지자체가 함께 2025년 구명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어선은 여러분께 가볍고 착용이 편한 평창식 구명조끼 구입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장님, 그러면 어민분들이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또 지원 대상 어떻게 되고 신청 기간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지원 대상은 연금의 어선과 낚시어선 종사자 등 전 어업인입니다. 예. 신청 기간은 지난 10월 30일까지였습니다. 선적지를 관할하는 수협을 통해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명조끼는 불편함보다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 장치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청 기간이 10월 31일까지였군요. 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 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렇게 가다간 금방 겨울이 될 것 같은데요. 동절기에는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위험이 크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어떤 상황이며 해경에서는 어떤 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11월부터 2월까지는 바다의 기상이 매우 불안정해서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하는 어선들의 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절기에는 하루 평균
30여 척에서 최대 100여 척 정도의 어선이 원거리 해역에서 조업을 하는데요. 주로 강원 속초, 주문진, 경북 후포, 구릉포, 제주 등에서 출항한 통발 어선이나 연승 어선, 제낙기 어선들이 동해태 등 원거리 해역에 나가 조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는 풍랑특보가 자주 발효되고 파고가 5에서 6m 이상 치솟는 날도 많아 조업 중 전복이나 기관 고장 등 해양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네, 이렇게만 들으니까 잘 와닿지 않거든요. 혹시 실제로 원거리 해역에서 해양사고가 일어난 사례가 있을까요? 네, 실제로 최근 5년간 원거리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가 96건이고 그중 동절기 사고만 40건, 사망 실종자도 11명에 달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대부분 악천 후에도 조업을 강행하거나 복원력이 약한 어선이 높은 파도에 휩쓸린 경우였는데요. 동해 해경은 이런 사고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동절기 원거리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조업선 안전관리 대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동해 해경은 신형 대형 함정 2주로 원거리 해역에 전단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동해역 관리단의 무궁화호와 협력해서 원거리 해역의 순찰, 기상 악화시 어선 대피 유도 등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악천후가 예측되면 내부적으로 사전 판단 회의를 열어서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기상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1일 전에 어선 선단 편선을 유도하고 필요시에는 어선들이 근거리로 모여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이 원거리 해역에서는 기상 상황이 좋지 않게 변하면 많이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 좀 더 심각한 경우가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에는 수상구조법상 이동 대피 명령을 발령해서 어선들이 미리 안전한 해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에는 최대 파고가 11m를 넘었던 상황에서 이동 대피 명령을 내려 큰 피해 없이 마무리된 사례도 있었으며 지난 동절기에 총 3회에 걸쳐서 이동 대피 명령을 발령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단순한 행정명령이 아니라 선박 한 척, 선원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이 파도 높이가 11m가 넘는 상황이라 이걸 보지 않고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생각을 하니까. 예, 그리고 여러 지역 어선들이 동해 원거리 해역에서 함께 조업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할이 다르잖아요. 다르다 보니까 협업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실제로 원거리 해역에는 강원 속초, 주문진, 경북 후포, 구릉포, 제주 등 여러 지역에서 출항한 어선들이 함께 조업하기 때문에 관할구역이 다르고 관리 체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역 관리단, 각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등 관계기관들과 긴급 연락망과 단체방을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직접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서 어선 간 통신 협조 체제를 강화해서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동해를 찾는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바다는 육지 환경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특히 승선 인원이 적은 조업선은 위급할 때 즉시 도움을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귀찮더라도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시고 출항 전에는 기상정보와 장비 점검을 꼭 확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해 해양경찰서는 앞으로도 어민 여러분과 동해 바다를 찾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그리고 해양경찰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 부탁드립니다. 네. 끝으로 서장님, 이번 주말 동해 바다 날씨 어떤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이번 주 주말 동해 바다 기상은요. 먼저 바다 물결은 일요일 저녁까지 2m 내로 일겠고 금요일 오후부터 영동권 해안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날씨가 흐리고 곳에 따라
적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먼 바다에서부터 파도가 점차 높아지면서 최고 3m까지 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원거리 조업 활동이나 울릉도 관광을 위해 여객선 이용을 계획하고 계신 국민께서는 이동 전 반드시 해양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하시고 안전하게 해양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전한 동해바다 해양경찰 25시는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동해해양경찰서의 김환경 서장이었습니다. 서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